싸움꾼을 몰아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후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마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아이폰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각 당의 특급 도우미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정계 은퇴를 시사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책도 없는 거의 선대위원장급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와 한판 붙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들어봤었는데 나경원 후보에게 최고 수위의 비난을 좀 퍼부은 겁니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선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어쨌든 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작년 이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게 패스트트랙 정국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대여 공세 성봉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야당의 현역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 한 명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리스트 1번에 올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동작을이란 지역이 원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몇 번 동안 수성이 가능했지, 사실은 그 반만 보면 민주당에게 조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 아마 화력을 거기다 집중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좀 낙선하게 하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판에서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전략이죠. 그런데 김성현 변호사님, 근데 전략은 전략인데 단어들이 상당히 거칠어서 싸움꾼 나경원, 그리고 휴대전화, 스마트폰 풀려서 급한 임종석, 이게 선거전이 조금씩 달아오르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저 지역이 굉장히 격전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달아올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저는 두 분 다 저기 가서 저러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좀 저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여당이 별로 그렇게 잘한 거를 찾아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러면은 야당이 그거에 대한 그런 반사이익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반사이익을 볼 정도로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그 헌신적이거나 진정성 있는 모습이나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나요? 양쪽 다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런 말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을이 격전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과 나경원 후보 간의 설전도 꽤 수위가 높았고요. 야당에서는요,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두문불출해봤던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특급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송파갑의 김웅 후보 지원에 이어서 성동을 지상욱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서 독려했습니다. 내가 지상욱 후보한테 말을 높여야 되나? 나도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형님 동생 간이님 노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권에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선 유승민 의원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이번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 선거운동 유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의종군 한다고 봐야 됐고, 본인 스스로도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예전에 원조 친박이었다면서 계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곳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인천도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도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의종군하는 지역구 범위가 넓어지는 셈인데, 그만큼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비교적 여당에 비해서 열세라고 보이는 지역구가 더 많아요. 1%, 2%가 아쉬운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의 백의종군이 지역구 후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전망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중요한 총선에서 사실 많은 후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연을 맺는 게 앞으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지만 계속 정치하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과거 20대 총선에서 당시에 손학규, 지금 민생당의 고문이시죠. 손학규 전 대표가 러브콜을 받았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을 받았고 국민의당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는데 어디도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기했던 그 케이스가 떠올라서 본인이 이번에 여러 가지 지도부라던가 이런 것과 케미가 완전히 맞진 않아도 어쨌든 백의종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앞으로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꼭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유승민 의원이 만약 종로를 찾아서 황교안 대표의 유세를 함께 지원한다면 또는 춘천을 찾아서 김진태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지금 뭐 지상욱 후보나 김웅 후보나 전부 다 이 바른정당계로 분류됩니다.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좀 더 폭넓게 완전히 다른 계파의 후보들과도 함께하는 지원 유세를 보여준다면 미래통합당이나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서울 격전지 중 하나인 이 중구 성동을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유세장에 눈에 띄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대에 산다는 것은 바로 90년대, 2000년대 최고 여배우 스타 심은하 씨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꽤 오랜만에 심은하 씨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보면 이런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선거 운동에 나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이제 김한길 전 의원이 이제 그 부인이 최명길 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선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김한길 전 의원보다는 최명길 씨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중들도 더 많이 모이고 또 그분과 함께 사진 찍기 위해서 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보면 김한길 의원도 상당히 그 최명길 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이번도 마찬가지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제 심은하 씨가 등장함으로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가족의 선거단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 되기도 하는데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심은하 씨가 뭐 예전에 유명한 스타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지금은 뭐 사실은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내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심은하 씨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심은하 씨 얘기도 나왔고 그 김태현 변호사님 네. 대구 중구, 서울 중구 여기 성동을 여기가 좀 꽤 다시 이제 격전지로 서울에서 여러 격전지가 지금 구상이 됐는데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론조사 보시면은 지금 의미가 없죠. 지금 나오는 저 숫자를 보시면 거의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난 선거 때 이제 중구에서 이제 지상욱 의원이 당선이 됐던 건데 예.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국민의당에서 정호준 후보가 나와서 사실은 3자 구도가 된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정호준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중구는 아버지 때부터 그 정일영 박사, 정대철 전 의원, 정호준 전 의원까지 그 정씨 가문의 3대 아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정호준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사실은 3자 구도에서 지상욱 후보가 좀 당선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자 대결입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중구만 있었는데 지금은 중성동울이 새로 붙었어요. 그래서 지역구가 사실 새로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상욱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역 의원으로서의 어드밴티지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양자 대결의 저 구도는 글쎄요 투표함 열기 전까지 뭐 전망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야당에서 유승민 의원의 특급 도우미 얘기 각 지역구 격전지별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지금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